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2억 킬로미터 밖에 산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보다 3배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엔 아무도 없습니다. 수십억 년째 혼자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성입니다. 우리는 화성을 그냥 붉은 행성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화성엔 태양계 최고의 풍경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 가장 깊은 협곡이 한 행성에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로봇만 혼자 사진 찍고 있습니다. 오늘 화성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빨간 행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화성이 달라 보입니다. 그냥 먼 행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인류가 화성을 처음 제대로 본 건 1971년입니다. 나사의 메리너 9호가 화성 궤도에 진입하면서 표면의 85%를 촬영했고 7,000장이 넘는 사진이 지구로 전송됐을 때 과학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화성은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었거든요. 이 행성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형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의 역사를 품고 있었고 그 규모는 지구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먼저 올림푸스 몬스, 즉 올림포스 산부터 이야기해야 해요. 높이 21km, 에베레스트가 8.8km니까 올림푸스 몬스는 에베레스트를 2개 반 쌓아 올린 높이입니다.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화산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산의 폭입니다. 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약 325km니까 올림푸스 몬스의 폭은 서울 부산을 2번 왕복해도 모자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산에 기슭에 서 있다면 산이 너무 넓어서 정상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산인지조차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협곡은 어떨까요? 마리너리스 협곡, 즉 수평선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형은 길이 4,000km, 깊이 최대 7km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길이 446km에 깊이 1.6km인 걸 생각하면 마리너리스 협곡은 그랜드 캐니언이 10개는 들어가고도 남는 크기입니다. 이걸 우주에서 보면 화성의 표면을 가로질러 거대한 상처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나사는 이 협곡을 처음 발견했을 때 화성이 한때 얼마나 격렬한 지질 활동을 했는지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화성은 이렇게 극단적인 지형을 갖게 됐을까요? 지구의 지각은 여러 판으로 나뉘어 움직이는 판 구조론을 따릅니다. 화산이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하와이 제도처럼 섬의 사슬을 만들죠. 근데 화성은 판이 없어요. 지각이 통째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자리에서 수십억 년 동안 마그마가 계속 솟아오르면 올림푸스 몬스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화산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구조물이에요. 이제 화성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현상, 모래폭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화성의 모래폭풍은 그냥 모래폭풍이 아닙니다. 행성 전체를 덮는 폭풍입니다. 2018년에 발생한 모래폭풍은 화성 전체 표면을 몇 달 동안 뒤덮었어요. 태양 빛이 차단되면서 당시 화성에서 활동하던 탐사 로버 오퍼튜니티는 태양전지로 전력을 공급받지 못했고 결국 그게 오퍼튜니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화성을 누비던 로버가 모래폭풍 하나에 영원히 잠들어버린 거예요. 나사팀이 마지막으로 수신한 오퍼튜니티의 신호는 배터리가 다 닳아가는 상황에서 보낸 것이었고 과학자들은 그 신호를 마치 유언처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 임무 종료를 선언했죠. 연구팀 중 일부는 그날 울었다고 해요. 화성의 색깔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성이 빨간 이유를 그냥 산화철 때문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그게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산화철, 즉 녹은 철이 산소와 결합해야 생깁니다. 화성 표면에 그토록 많은 산화철이 있다는 건
화성에 한때 상당한 양의 산소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해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화성이 약 35억 년 전에는 바다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북반구 저지대를 거의 덮을 정도의 바다가요. 깊이는 평균 수백 미터에서 최대 1.5km까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은 한때 파란 행성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바다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가 화성의 진짜 비극입니다.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어요. 정확히는 약 40억 년 전에 핵이 식으면서 자기장이 사라졌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액체 상태의 외핵이 회전하면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고 있고 그 자기장이 태양풍이라는 고에너지 입자의 폭격에서 대기를 보호합니다. 근데 화성은 그 방어막이 없어졌어요. 태양에서 쏟아지는 입자들이 수억 년에 걸쳐 화성의 대기를 조금씩 벗겨냈습니다. 대기가 얇아지면 기압이 낮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면 물이 액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증발하거나 얼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에 불과해요. 에베레스트 정상보다도 낮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사람이 우주복 없이 1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닐 수 있어요. 2024년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 제재로 크레이터의 고대 강바닥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생명체 기원을 암시하는 유기물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네이처지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 나사는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 발견에 가장 근접한 성과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35억 년 전 화성에 무언가가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고 단순한 미생물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첫 번째 진짜 단서니까요. 화성의 하늘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화성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떤 색일까요? 붉을 것 같지요. 사실 화성의 하늘은 낮에는 버터스카치색, 즉 연한 황갈색입니다. 먼지 입자들이 태양빛을 산란시키는 방식이 지구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몰과 일출 때는 반대로 파란빛을 띱니다. 지구에서는 일몰이 빨갛고 하늘이 파란데 화성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늘이 황갈색이고 해 질녘엔 파랗습니다. 퍼서비어런스와 큐리오시티가 찍은 화성 일몰 사진에서 실제로 이 파란 노을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묘하게 쓸쓸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화성에는 달이 2개 있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화성의 신 아레스를 따라다니는 두 아들 이름에서 따왔죠. 근데 이 두 달은 생긴 게 완전히 달라요. 지구의 달처럼 둥글지 않고 감자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소행성이었다가 화성의 중력에 잡혀 달이 된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포보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2cm씩 화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약 5천만 년 후에는 화성과 충돌하거나 충돌 직전의 조성력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화성 주위에 고리를 만들 거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화성은 미래의 토성처럼 고리를 가진 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화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극적이고, 이렇게 광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이 수십억 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존재해왔다는 것. 올림푸스 몬스는 46억 년 동안 혼자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마리너리스 협곡에는 한 번도 울려 퍼진 적 없는 메아리가 있을 거예요. 화성의 파란 노을은 수십억 번 지고 뜨는 동안 그걸 감동받으며 바라본 존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탐사 로봇을 보내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우주 역사상 그 풍경들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순간일 수 있어요. 인류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는 이유가 단순히 자원이나 이주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나사는 2040년대에 유인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자립형 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오래전부터 밝혀왔습니다. 언젠가 첫 번째 인간이 화성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사람은 올림푸스 몬스를 눈으로 볼 것입니다. 화성의 파란 노을을 직접 볼 것입니다. 수십억 년간 침묵 속에 존재해온 그 풍경들을 처음으로 두 눈으로, 두 발로 느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화성은 한때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가졌지만 자기장을 잃으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다를 잃고, 대기를 잃고, 생명의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지구는 지금도 그 자기장이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마시는 이 물, 보이는 이 하늘은 지구가 46억 년 동안 지켜온 것들입니다. 화성을 보면 그게 얼마나 값진 건지 느껴집니다. 화성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말할 수 없이 쓸쓸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아름다움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을 잃지 마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